건강대박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혹시 몸이 무겁고 찌뿌둥한 날, 나이살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절대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와 해결책을 확실하게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몸속에는 림프라는 아주 중요한 청소 시스템이 있답니다. 이 림프가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면 노폐물이 쌓이고 몸이 붓고 심지어 통증까지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생각보다 심각하죠? 젊었을 때는 쌩쌩했는데 왜 나이가 들수록 몸이 무거워지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림프 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20대에는 찰랑찰랑 잘 흐르던 냇물이 60대가 되면 흙탕물처럼 뻑뻑해진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실제로 60대 이상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림프 순환이 잘 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활력지수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성피로, 어깨결림, 소화불량 같은 증상도 훨씬 덜하다고 해요. 제 주변에도 림프 순환의 중요성을 깨닫고 건강을 되찾은 분들이 많답니다. 닭할머니는 평소 다리가 잘 붓고 저릿했는데 림프 마사지를 꾸준히 한 후 훨씬 가뿐해졌다고 해요. 김할아버지는 늘 어깨가 뭉쳐 있었는데 림프 순환 체조를 시작하고 나서 통증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림프 순환을 활발하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쉽고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특별한 도구나 비싼 약은 필요 없으니 걱정 마세요.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달라진 몸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바로 물 마시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다고요? 하지만 림프액의 90%는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물이 부족하면 림프액이 끈적해져서 흐름이 둔해진답니다. 하루에 8잔 이상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물 한 잔은 밤새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림프는 혈관처럼 스스로 펌프질을 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근육의 움직임이 림프 순환에 아주 중요하답니다. 굳어있는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스트레칭은 림프의 흐름을 돕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5분씩만 투자해도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림프 마사지입니다. 림프절이 모여있는 곳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면 림프액의 흐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무릎 뒤쪽을 중심으로 마사지해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림프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림프를 위해서는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은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베리류, 녹색 채소, 견과류는 림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따뜻한 물에 몸 담그기입니다. 따뜻한 물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림프 순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신욕이나 족욕을 통해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면 림프액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숨쉬기 운동입니다. 깊고 천천히 숨을 쉬는 복식 호흡은 횡격막을 움직여 림프액의 흐름을 촉진합니다. 의자에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배에 손을 얹고 숨을 들이쉴 때는 배를 볼록하게 내밀고 내쉴 때는 배를 홀쭉하게 집어넣는 방식으로 호흡해보세요. 하루에 5분씩만 꾸준히 해도 림프 순환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몸이 무거운 날, 림프 순환법.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활기찬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은 노력하는 만큼 되돌아온다는 사실을요. 림프 순환의 중요성과 기본적인 실천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부위별 림프 순환을 돕는 특별한 마사지법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60대 이상 분들은 근육과 관절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무리한 운동보다는 부드러운 마사지가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고 오후만 되면 다리가 묵직하게 느껴지는 분들. 이건 림프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해서 생기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림프 순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합니다. 실제로 림프 부종으로 고생하는 70대 여성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박순자 할머니는 다리가 심하게 부어서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어요. 병원에서는 림프 부종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림프 마사지를 알게 되어 꾸준히 실천한 결과 붓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다리 통증도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림프 마사지를 빼놓지 않고 하신다고 해요. 그렇다면 부위별 림프 마사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쉽고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림프 마사지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거울을 보면서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첫 번째, 얼굴 림프 마사지입니다. 얼굴 붓기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먼저 손가락 끝을 이용해서 이마 중앙에서부터 관자놀이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줍니다. 5회 반복합니다. 다음으로 눈썹 위를 따라서 눈 앞머리에서 눈꼬리 방향으로 쓸어줍니다. 5회 반복합니다. 그리고 광대뼈 아래쪽을 따라서 입꼬리 방향으로 쓸어줍니다. 5회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턱 중앙에서부터 귓볼 방향으로 쓸어줍니다. 5회 반복합니다. 마사지할 때는 오일이나 크림을 사용하면 피부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목 림프 마사지입니다. 목은 뇌와 연결되는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목 림프 순환이 원활해야 머리도 맑아지고 어깨 결림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턱 아래 움푹 들어간 부분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5초간 유지하고 5회 반복합니다. 다음으로 귓볼 뒤쪽 움푹 들어간 부분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5초간 유지하고 5회 반복합니다. 그리고 목 옆쪽을 따라서 쇄골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줍니다. 5회 반복합니다. 마사지할 때는 고개를 뒤로 젖히지 말고 정면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겨드랑이 림프 마사지입니다. 겨드랑이는 림프절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겨드랑이 림프 마사지는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먼저 팔을 들어 올리고 반대쪽 손가락 끝으로 겨드랑이 안쪽을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5초간 유지하고 5회 반복합니다. 다음으로 겨드랑이 전체를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해줍니다. 1분 동안 반복합니다. 마사지할 때는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자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배 림프 마사지입니다. 배는 장기와 연결된 림프절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배 림프 마사지는 소화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먼저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해줍니다. 5분 동안 반복합니다. 다음으로 배꼽 주변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5초간 유지하고 5회 반복합니다. 마사지할 때는 식사 직후에는 피하고 공복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다리 림프 마사지입니다. 다리는 림프액이 가장 많이 정체되는 곳이기 때문에 다리 림프 마사지는 다리 붓기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먼저 발목에서부터 무릎 방향으로 다리 앞쪽을 부드럽게 쓸어줍니다. 5회 반복합니다. 다음으로 발목에서부터 무릎 방향으로 다리 뒤쪽을 부드럽게 쓸어줍니다. 5회 반복합니다. 그리고 무릎 뒤쪽 움푹 들어간 부분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5초간 유지하고 5회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허벅지 안쪽을 따라서 사타구니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줍니다. 5회 반복합니다. 마사지할 때는 다리를 약간 높게 올려놓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사지를 할 때 주의할 점은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너무 세게 누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림프는 아주 섬세한 조직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자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사지 전후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서 노폐물 배출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부위별 림프 마사지법 꾸준히 실천하시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건강도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잊지 마세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요. 지난 시간에는 부위별 림프 마사지 비법을 전수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림프 순환을 돕는 특별한 음식과 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먹는 것만으로도 림프 순환을 좋게 할 수 있을까? 궁금하셨던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변하고 소화 기능도 떨어지면서 식사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건강한 림프를 위해서는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림프액의 흐름을 촉진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60대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림프 기능이 향상되고 면역력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블루베리 같은 식품들이
림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 주변에도 식습관 개선으로 림프 건강을 되찾은 분이 계십니다. 이철수 할아버지는 평소 기름진 음식을 즐겨 드셨는데 림프 부종 진단을 받고 나서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다고 해요. 육류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기 시작하면서 붓기가 서서히 빠지고 몸도 훨씬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건강전도사가 다 되셨어요. 그렇다면 림프순환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쉽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생강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생강에 함유된 진저롤 성분은 항염증 작용을 하여 림프 부종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생강차를 꾸준히 마시거나 요리에 생강을 넣어 먹으면 좋습니다. 두 번째, 마늘입니다. 마늘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알리신 성분이 풍부합니다. 알리신은 림프세포를 보호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늘을 구워 먹거나 샐러드에 넣어 먹으면 좋습니다. 세 번째, 양파입니다. 양파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퀘르세틴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림프액의 흐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양파를 생으로 먹거나 볶음 요리에 넣어 먹으면 좋습니다. 네 번째,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설포라판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설포라판은 림프세포를 보호하고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거나 샐러드에 넣어 먹으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시금치는 림프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를 데쳐서 나물로 먹거나 스무디에 넣어 마시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 레몬입니다.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하고 신맛을 내는 구연산은 림프액의 흐름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레몬즙을 물에 희석해서 마시거나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일곱 번째, 해조류입니다. 미역, 다시마, 김 같은 해조류는 미네랄과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해조류는 림프액의 흐름을 개선하고 노폐물 배출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역국을 끓여 먹거나 다시마를 우려낸 물을 마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림프순환에 도움이 되는 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차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생강차입니다. 생강차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서 뜨거운 물에 우려내거나 생강청을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계피차입니다. 계피차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림프액의 흐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계피 스틱을 뜨거운 물에 넣어 우려내거나 계피가루를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히비스커스 차입니다. 히비스커스 차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림프액의 흐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히비스커스 꽃잎을 뜨거운 물에 넣어 우려내서 마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루이보스 차입니다. 루이보스 차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항산화 작용을 하여 림프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루이보스 잎을 뜨거운 물에 넣어 우려내서 마시면 좋습니다. 음식을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과식하지 않고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은 림프순환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림프순환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차 꾸준히 섭취하시면 몸이 건강해지고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잊지 마세요. 건강한 식습관이 건강한 림프를 만든다는 사실을요. 지난 시간에는 림프순환에 좋은 음식과 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림프순환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들을 낱낱이 파헤쳐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림프순환을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몸에 좋다는 건 열심히 챙겨 먹지만 나쁜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림프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만큼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림프 순환을 방해하는 습관들은 림프액의 흐름을 둔화시키고 노폐물 축적을 유발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50대 이상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림프순환이 좋지 않은 그룹은 운동 부족, 스트레스, 수면 부족, 잘못된 식습관 등 다양한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흡연은
림프세포를 손상시키고 림프 부종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제 주변에도 나쁜 습관 때문에 림프 건강을 망친 분이 계십니다. 김미숙 할머니는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리셨다고 해요.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심하게 붓고 통증까지 느껴져서 병원에 갔더니 림프 부종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 해소와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강조했고 김할머니는 꾸준히 노력한 결과 붓기가 많이 가라앉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림프순환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고 해결 방법도 함께 제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 부족은 림프액의 흐름을 둔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림프는 혈관처럼 스스로 펌프질을 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육의 움직임이 림프 순환에 매우 중요합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거나 스트레칭, 요가 같은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한 정거장 미리 내려서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림프액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수축되고 림프액이 끈적해져서 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해결 방법은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입니다. 명상, 음악 감상, 독서, 친구와 수다 떨기 등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수면 부족입니다. 수면 부족은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고 림프액의 흐름을 둔화시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림프액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하고 세포를 재생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림프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7에서 8시간 충분히 자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 기름진 음식, 과도한 설탕 섭취는 림프 순환을 방해하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림프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림프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은 최대한 피하는 것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림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꽉 끼는 옷입니다. 꽉 끼는 옷은 혈액순환과 림프액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특히 속옷이나 양말이 너무 꽉 끼면 림프절을 압박하여 림프 부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편안하고 헐렁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속옷이나 양말은 혈액순환을 방해하지 않는 부드러운 소재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흡연입니다. 흡연은 림프세포를 손상시키고 림프 부종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담배 연기 속 유해물질은 림프액을 오염시키고 면역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해결 방법은 당연히 금연입니다. 금연은 림프 건강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 과도한 음주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간 기능을 저하시키고 림프액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알코올은 림프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림프 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적당한 음주를 즐기는 것입니다. 술을 마실 때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안주를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림프순환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부터라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건강한 습관이 건강한 림프를 만들고 건강한 삶을 선물한다는 사실을요. 지난 시간에는 림프 순환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들을 살펴보고 개선 방법을 함께 고민해봤는데요. 오늘은 림프 순환을 돕는 아주 특별한 생활 속 꿀팁들을 대방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특별한 관리 없이도 림프 순환을 좋게 할 수 있을까?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생활 속 작은 변화만으로도 림프 순환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운동이나 값비싼 영양제 없이도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꿀팁들을 활용하면 림프는 물론 전반적인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는 사실. 실제로 70대 노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림프 순환 개선을 위해 생활 습관을 바꾼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활력 지수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림프 순환 체조,
반신욕, 햇볕쬐기 같은 활동들이 림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 주변에도 생활 속 꿀팁으로 림프 건강을 되찾은 분이 계십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평소 집안일을 하면서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고 저녁에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을 즐기신다고 해요. 특별한 관리를 하는 건 아니지만 늘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이셔서 많은 분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림프 순환을 돕는 생활 속 꿀팁들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 림프 순환 스트레칭입니다. 림프 순환 스트레칭은 굳어있는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림프에게 흐름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에 5분씩만 투자해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목, 어깨, 팔, 다리 등 전신을 스트레칭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유튜브에 림프 순환 스트레칭이라고 검색하면 다양한 동작들을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반신욕 또는 족욕입니다. 따뜻한 물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림프 순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신욕은 몸 전체를 따뜻하게 데워주고 족욕은 발의 피로를 풀어주면서 림프에게 흐름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반신욕은 38에서 40도 정도의 물에 20분 정도, 족욕은 40에서 42도 정도의 물에 20분 정도 담그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햇볕 쬐기입니다.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생성되는데 비타민 D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림프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15에서 2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햇볕이 강한 시간대는 피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네 번째, 맨발 걷기입니다. 맨발로 땅을 밟으면 발바닥에 있는 다양한 혈점과 림프절을 자극하여 림프 순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공원이나 흙길을 맨발로 걷는 것이 좋습니다. 발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고 깨끗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웃음입니다. 웃음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림프에게 흐름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웃을 때는 우리 몸에서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엔도르핀은 통증을 완화하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거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웃음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림프액의 90%는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면 림프액이 끈적해져서 흐름이 둔해집니다. 하루에 8잔 이상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물 한 잔은 밤새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일곱 번째, 정기적인 환기입니다. 실내 공기가 오염되면 림프세포가 손상되고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2에서 3번 10분 이상 창문을 열어 환기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덟 번째, 긍정적인 마음 유지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림프에게 흐름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작은 일에도 기뻐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긍정적인 마음은 건강한 림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림프 순환을 돕는 생활 속 꿀팁들 꾸준히 실천하시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잊지 마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요.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림프 순환의 중요성부터 시작해서 마사지, 음식, 나쁜 습관, 생활 속 꿀팁까지 정말 다양한 정보들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이제 림프 건강 자신감이 좀 생기셨나요?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쫙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림프 건강을 관리해야 할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따라오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기억하시죠? 림프는 우리 몸의 청소 시스템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림프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 노폐물이 쌓이고 몸이 붓고 통증이 생기는 것은 물론 면역력까지 떨어져서 각종 질병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림프 순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영상을 통해 림프 순환을 돕는 다양한 방법들을 배우셨으니 꾸준히 실천하시면 충분히 건강한 림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매일 30분이 산 걷거나 스트레칭, 요가 같은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7에서 8시간 충분히 자는 것이 림프 건강의 기본입니다. 식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림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생강, 마늘, 양파, 브로콜리, 시금치, 레몬, 해조류 같은 음식들은 림프 순환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림프 마사지도 잊지 마세요. 얼굴, 목, 겨드랑이, 배, 다리 등 부위별 림프 마사지를 꾸준히 해주면 림프액의 흐름을 촉진하고 노폐물 배출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사지할 때는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자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 속 꿀팁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림프 순환 스트레칭, 반신욕 또는 족욕, 햇볕 쬐기, 맨발 걷기, 웃음, 충분한 수분 섭취, 정기적인 환기, 긍정적인 마음 유지 등은 림프 순환을 돕는 아주 좋은 방법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림프 건강은 단기간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씩 바꿔나가면서 건강한 림프를 만들어 보세요. 기억하세요.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노력하는 만큼 건강해지고 사랑하는 만큼 아름다워집니다. 림프 건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신다면 분명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대박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림프 순환법에 대한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